저는 작년 4월 초부터 매일 한두 시간씩 거울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삶을 포기하고 가족들의 뒤치다거리만 해왔습니다. 중학생 이후로 엄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지만 외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20대 후반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엄마에게 반발하기 시작하자 엄마는 저를 버리고 가출했습니다. 1년 후 엄마는 부종으로 몸무게가 100kg이 넘어 아예 거동조차 못하고 하루에 5번씩 설사하는 환자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병원비도 잔뜩 밀려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혼자서 엄청난 병원비와 병수발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지난주엔 병원에서 이제는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밥도 못 먹겠고 눕지도 앉지도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 와중에 잠시 거울 명상을 하는데 문득 어릴 때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5살 때 누가 라면 봉지를 뜯어서 반만 먹고 나머지 반은 잘 넣어둔 걸 엄마가 발견하고는 저를 5시간에 걸쳐 욕을 퍼부으며 무차별적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며 새벽 서너 시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또 때렸는데 사실 저는 너무 무섭게 맞으니까 정말 제가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맞고 있었습니다. 맞으면서 그냥 멍했고 아무 생각이나 감정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뒤 쓰러져 있는 저에게 동생이 다가와 귓속말로 누나 미안, 그 라면 내가 먹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엄마는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런 비슷한 일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명상 중 그 사건이 떠오르면 저는 잔인할 정도로 냉담해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2곳을 뛰고 있고 병원에서 언제 또 엄마를 나가라고 할지 몰라 온몸이 벌벌 떨립니다. 저도 이미 40대 중반인데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엄마한테 가혹하게 불임을 당하면서도 엄마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사랑을 강요하며 나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나도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엄마한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래 라면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엄마한테 사과를 요구하지 못한 것도 엄마한테 버림받는 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예처럼 혹사당하며 지난 40년간 살아왔다면 내 마음속엔 어떤 감정이 억눌려 있을까요? 나를 혹사해온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감정이 억눌려 있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다른 감정들도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사흘 정도 계속 죽여버리겠다고 외쳤더니 당시의 상황과 엄마는 모두 사라지고 마치 누군가에게 빙의 된 듯 순수한 살기만 오롯이 느껴져서 짐승처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비명만 계속 질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살기가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도 못하는데 왜 살아있어? 어서 죽어. 모두가 너를 버리는데 왜 뻔뻔하게 살아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아무 느낌도 갖지 마.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너는 죽어버려야 해. 다른 사람이 너를 버리기 전에 네가 먼저 죽어 라고 내가 내 목을 조르며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광기 어린 짐승 같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거울 명상 중 내가 몸을 벗어나 지금 여기라는 공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여기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임이 드러납니다. 그 허상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인 나도 가해자인 엄마도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걸까요?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거울 역할만 하는 허상이었습니다.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자아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나와 분리되면서 다른 자아들의 실체도 드러나게 됩니다. 거울 명상을 계속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일어나 부랴부랴 살기 어린 자아를 다시 만나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중3 때 아빠가 간경화로 쓰러지신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7년간 아빠 간병과 가족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병간호를 하면서 틈틈이 공부했는데 수능 성적이 좋아 서울대에 진학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물리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시립대 법학부에 하향 지원했습니다. 아빠의 병간호와 가족 뒷바라지를 병행하며 틈틈이 학교를 다녔고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빠 몸에 달린 기계들 때문에 보호자 침대를 못 꺼내서 병실 맨바닥에 엎드려 공부를 하면 아빠는 독한 년이 부모 놔두고 저 혼자 살아나려고 공부한다고 우셨습니다. 저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사법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저는 병간호를 하면서도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무기력해지더니 TV 자막조차 읽을 수 없게 되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힘이 없어 현관 바닥에서 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엄마는 슬프다는 이유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병간호와 집안일, 동생들 뒷바라지를 모두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불과 10분도 걷지 못하는 무기력한 몸으로 링겔 주사를 맞으며 고집스럽게 사시를 2번 봤는데 2번 다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 때문에 제 꿈이 좌절됐다고 원망해왔는데 거울 속에 살기 어린 자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난 사시에 붙기 너무 싫었어. 넌 절대 사시에 붙어서는 안 돼. 넌 절대 건강했어도 안 돼. 넌 절대 부유해도 안 돼. 넌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멀쩡하게 살면 남들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잖아. 부모님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 살기 어린 자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정받기 위해 난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그 협박에 마치 제가 장애인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왜 사시에 떨어졌고 왜 늘 아팠고 왜 늘 경제적으로 궁핍했는지 또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제 운명은 부모님과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또한 저를 잔인하게 혹사했던 엄마의 모습이 바로 이 살기 어린 자아의 거울이라는 사실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자아의 태도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진짜가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억눌린 자아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엮어내는 허상의 홀로그램 영화임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내 운명은 부모나 환경, 운이 좌우하는 게 아님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내 무의식을 비춰주는 홀로그램 거울일 뿐입니다. 다음날 거울 명상 중 또 무서운 자아가 괴성을 지르며 울부짖기에 네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를 달래는 데는 아직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이 자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밖에 없어 꼭 해야 하는 일 말고는 거울 명상에만 모든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의 변화는 없어도 제가 몰랐던 제 마음을 만난다는 기대로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답장은 춥고 시렸던 제 마음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힘들 때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주었던 이번 경험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데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은 무의식이 어떻게 내 운명을 지배하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불굴의 의지와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어도 무의식이 정화되지 않으면 스위스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의 말대로 그게 바로 내 운명이 됩니다. 내가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모든 상처받은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완전히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아무 한계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치유 사례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